자, 2번. 그러면 이제, 구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게 공식이야. 네. 그럼 이 숫자를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가 3이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부가 돼서 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x는 1 플러스 루트 2, y는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시고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는 한번 자, x 플러스 y와 xy를 먼저 구해주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x하고 y를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 더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y를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이게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4 플러스 1이라서 6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뒤에 7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x 마이너스 y는 6, x, y는 8. 이렇게 될 때,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만 공식에다 넣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xy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마이너스 xy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때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를 쓸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를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디로 갈 건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뭐를 보고 결정을 하냐면 여기에 지금 x 마이너스 y를 줬잖아.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로 가는 거야. x 플러스 y를 주면 x 플러스 y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재료에 따라서 쓰는 공식을 바꿔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숫자를 넣어보자. 그러면 6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36 플러스 여기 16 빼기 8이라서 8이 되니까 4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못한 길이 없지. 자, 다음에 이제 10번을 해볼 텐데, 자, x 플러스 y는 a, x, y는 b일 때, x분의 y제곱 플러스 y분의 x제곱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합니다. 통분. 통분을 하면은 x, y분의 이제 이렇게 y를 하면 y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x, y분의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y가 b고 x 플러스 y는 a니까 a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ba니까 3ab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7페이지에 1번을 봅시다. 자, x 플러스 y는 4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일 때 x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하는 정식은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x 플러스 y는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4고 여기도 4인데 필요한 게 다 안 왔죠. 뭐가 안 왔어? XY. 그렇지. 싫어. 그러면 이제 xy를 만들어 와야 돼. 링크. xy를 만들어야 돼. 뭘로 만드느냐? 요 두 개 가지고 만드는 거야. 두 개 가지고.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어떻게 나오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이게 공식이잖아? 딱 써놓고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그러면 8은 x 플러스 y는 4. 4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출판하는 거죠. 네. 경위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xy를 이렇게 넘기면, 2xy는 16 빼기 8이라서, 이게 8 나오니까, xy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xy가 4라는 것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의 세제곱하면은 64, 마이너스 3 곱하기 16이면 64 빼기 43이니까 1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와 AB 이게 세트로 주어지거나 A 마이너스 B와 AB 이렇게 세트로 주어지거나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거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A 플러스 B와 AB 세트를 두고 A 마이너스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트의 기본 구성 요소잖아요. 그 두 개는. 그러니까 그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다시 기본 구성 요소를 구해달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이 또 좀 독특하니까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8페이지에 8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안녕. 공이지. 와, 추가 이래요? 나간 줄 자, A 플러스 B는 4, A, B는 2일 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 중에 A 빼기 B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네. A 빼기 B를 바로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A 빼기 B는 바로 못 구하고 대신에 뭘 구하게 되냐면 A 빼기 B의 제곱을 대신 구해서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을 이용을 해서 A 빼기 B를 구하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 그 공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 여기에 4, 여기에 2. 그러면 16 마이너스 8이니까 8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8이야. 네. 그러면 여기서 제곱을 겁나 빨리 했어. 자, 계속 보세요. 여기에서 제곱을 떼요. 제곱을 떼면 뭐가 돼? 얼마? 그렇지. 풀마 루트. 풀마 루트. 루트 8. 그래서 풀마 2 루트 2. 이렇게 답이 쌤, 나온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해. 네. 그럼 그걸 구하는 공식이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 8이 나온다. 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8이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냐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8이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냐? 그럼 여기서 제곱을 떼라는 얘기잖아. 제곱을 뗐을 때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풀마 루트가 된다. 그래서 풀마 루트 8. 그래서 루트 8이 2루트이니까 그래서 풀마 2루트. 이렇게 딱 너무 어려운데요? 그 로또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9번 있잖아.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이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4였잖아. 4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풀마 2루트 2라고 방금 했었죠? 네. 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풀마 8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트에서 기본을 구하게 되면 풀마가 붙는 게 정상이에요. 자, 10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구해보자.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이게 이제 공식이죠. 자, 그런데 a 마이너스 b가 재료를 준비해 봅시다. a 마이너스 b가 플마 2루트 2고 a 곱하기 b는 얼마였어?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a, b는 이제 2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제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요. 단계별로. 자, a-b가 플마 2루트 2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플러스 2루트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두 번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b가 2루트 2일 때, 그리고 a-b가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 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루트 2를 세제곱을 하면 2의 세제곱 그러면 8이지 8 루트 2의 세제곱은 뭘까요? 32. 이렇지요. 자, 루트 2의 세제곱이라는 건 루트 2, 루트 2, 루트 2잖아. 그런데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2가 돼서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2의 세제곱이 아까 8이었고 거기에 2 루트 2를 또 곱한 거야. 그러니까 16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4, 3, 12 루트 2니까 28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알죠? 자, 이제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6 루트 2, 그리고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돼서 마이너스 28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면, 풀마 28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단계별로 계산을 한 것이고, 원래는 보통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냥 바로 대입해요. 풀마 2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풀마 2루트 2. 알았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플러스 코스와 마이너스 코스로. 어? 그러면 플러스 코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세제곱을 하면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야. 여기죠? 제곱하면 제곱하면 둘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풀마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면 8, 루트의 세제곱이면 2루트이니까 16 루트 2. 그리고 이걸 곱하면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마 1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거는 위에 것대로 아래 거는 아래 것대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라인으로 가서 계산이 끝나는 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서 라인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풀마 28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어? 이게 거기 그럼 8페이지에 10번 28라트기 아니에요? 답이? 풀마 28 풀마 28 루트 2 아, 네, 쉬어요. 30분까지. 맞았지. 머리가 아파요, 너무. 어머니는
자, 그러면은, 자, 10페이지에 8번을 보도록 하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는 4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거는 3개짜리잖아. 그치? 3개짜리. 그러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 이 3개짜리가 있었단 말이야. 암기 사항에.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가로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게 이제 공식이었다고요. 알겠지? 그럼 공식을 한번 쓰고 숫자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야. 자,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고 그 다음에 이거는 7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를 제곱하면 2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1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1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그 이제 중간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쉬는 시간 본다는 거지. 3시간 10분까지 제발. 지금 쉬는 시간까지 한 12분 남았는데 이거 한 문제 풀려면 한 12분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봅시다. 한번 이거 걸리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정도.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 그 변형이 없는 정규 과정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뭐 이런 정도 문제예요. 그래서 정규 과정밖에 안 되죠. 시험에서. 아니지. 정규 과정이 한 40% 나오고 변칙 과정이 한 60%. 일반 게 정규가 변칙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게 그렇게 근데 그거를 막 98점, 99점, 100점 이렇게 맞는 애들이 많아.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간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야.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 앞에 그 24페이지에 30번을 보세요. 24페이지 30번. 지금 4페이지요. 그 앞에 뒤에 말고 앞에 오늘 원래 숙제를 해야 됐을 그 문제 25페이지까지 중에 24페이지에 30번. 네. 오시에 불만도 오시로 자, 그래서 뒤에 어디 뭐? 거기 거기 거의 말고 무슨 숙제를 해야 하는지. 지금 어쨌든 맞아요. 자, 자, 문자 3개짜리 그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서 그 가장 어려운 게 a 네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플러스 c 네 제곱 이거야. 네? 이걸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다. 네. 이제 얘를 이제 이게 보면은 잡으러 가는 건데 얘를 잡으러 가려면 중간에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간 단계들이 다 갖춰져야 비로소 이거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중간 단계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요 공식이 있어야 돼. 이 공식을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가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이지. 그러다 숫자를 넣어.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4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6이 나오죠. 그렇죠? 네. 자,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응?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야 이걸 잡으러 가는 거야. 준비를 갖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공식을 다시 뜯어봐. 이 공식을 다시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네들을 각각 한 번씩 다 제곱을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2를 곱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제곱을 한 번씩 해요. 제곱을 한 번씩 하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곱해서 2를 곱해.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2를 곱하면 2A B제곱 C 이렇게 곱해서 2를 곱하면 2AB C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2를 곱하면 2A제곱 BC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자 여기서는 뭐가 공통이야? 대비. 이 A가 공통이죠. 그럼 여기에는 B가 남고 C가 남고 A가 남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네. 응. 네, 눈물이 나요. 어,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과 곱셈 공식 그걸 어떻게 외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그냥 기본인 거고 이런 것도 막 외우는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만 맛을 보여주는 거야. 맛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자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BC가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2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 나오잖아 여기는 플러스 1 나오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넘기면 플러스 8이니까 9가 되겠지? 네. 그래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9가 됩니다. 요.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 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이게 뚜껑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준비. 요. 여기까지가 준비다. 자, 이제 얘를 잡으러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 이걸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전부 제곱을 다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제곱을 시키면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2를 곱하겠죠. 네. 그래서 2 가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아까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 퍼즐에 이제 조각이 맞춰지는 거야. 네. 그래서 6의 제곱은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플러스 C 4제곱. 자, 그리고 2 곱하기 요것도 아까 조각 찾아놨잖아. 네. 이게 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6이고, 그쵸? 여기가 18이잖아요. 네. 그래서 넘겨서 빼주면 18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플러스 C 4제곱은 18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8. 8. 8. 네. 내가 안 쓰는데. 이걸 피났어.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이틀이면 이건 5개 풀려고 하니까. 여. 이게 시죠. 20시다 30분 답이. 고생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3x로 값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3x분의 6x 세제곱 플러스 3x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3x분의 2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분을 하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나눗셈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라고 부르네. 자,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각각의 항을 나눔으로써 해결이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라고 한다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이런 방법으로 나눗셈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배우기 전에 그래서 나눗셈이란 도대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37 나누기 5를 하시오. 그렇게 문제 나왔단 말이야. 책상 치지 마. 자, 그러면 37 나누기 5를 하면 37 나누기 5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 5, 7, 35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네, 그래서 빼면은 2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 7을 뭐라고 해요? 몫이라고 하고 2는 뭐라 그래? 나머지라고 하지. 나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7 땡땡땡 2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검산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검산식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검산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7은 이렇게 되는 거지. 37은 어떻게 돼? 5를 7에 곱하고 2를 더하면 37이 나온다. 이거지? 이걸 검산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에 손을 대보자.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 보세요.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눗셈을 합니다. 본 적 있어? 아니요. 어. 본 적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한 사람이야. 안 본적 했으면 있어요. 안 했으면 이게 처음이야. 알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에 어떤 식을 곱해서 요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 돼.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4x 세제곱이 나오도록 2x에 뭐를 곱해야 4x 세제곱이 될까요? x 제곱. 그렇지. 2x의 2x 제곱을 곱하면은 2x 4x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플러스 1을 2x 제곱에 곱해서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되나? 똑바로 하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눗셈에서는 여기 두 개를 어떻게 해서 됐죠. 뺐죠? 여기도 빼줍니다. 그런데 다음 식의 계산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빼기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0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최고차를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최고차부터 하나씩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x에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그렇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를 곱해야 돼. 그러면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x에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왜요?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x에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걸 그러니까 여기 2x를 마이너스 2x에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적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마이너스 2x에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잖아. 그걸 여기에 적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뺀다고.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여기는 없어지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을 내려서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이너스 4x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2x에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4x가 되겠어?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1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적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거를 다시 빼줘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돼서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남은 식의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낮아졌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0차, 여기 1차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눗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낮아질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몫은 뭐가 돼?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게 몫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3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이렇게 곱하고 이걸 더하라고. 그래서 2x 플러스 1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거기에 써있지? 그 7페이지에 써있죠? 지금 내가 풀어준 게 그대로 똑같이 써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자. 중에서 잘 들으세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시험 봅니다.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나눗셈을 하는 거야, 이렇게.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적다 보면 여기 3차, 2차, 그 다음에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 되는데 1차가 없어서 0차, 상수가 그냥 나왔잖아요. 방식의 나눗셈에서 이렇게 빠진 차수가 나오면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채워넣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두고 널찍하게 비워두고 뒤에 숫자를 써줍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빠진 차수도 꼭 챙겨서 그 자리를 비워놔야 돼.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 x제곱에 뭐를 곱해야, 그렇지. 2x 세제곱이 나올까? 그러면 2x를 곱하면 2x 세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 2x를 여기에 곱해서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빼요.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고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가 되고 여기 플러스 5를 내려서 써줍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마이너스 x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x 제곱에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x 제곱이 될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그렇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2x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빼주면 여기가 플러스 2x가 되니까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몇 차식이야? 1차요. 1차. 이건 몇 차식이야? 2차요. 2차. 그러면 이 나누는 식보다 이 나머지가 차수가 더 낮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몫은 2x-1 이렇게 되고 땡땡땡 나머지는 4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방법을 알겠죠 이제? 네. 자, 그래서 이제 검산식을 줬습니다. 검산식. 그러면 어떻게 돼?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2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4x 플러스 4를 더한 것과 같다. 네.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방식의 나눗셈에서 첫 번째 직접 나눗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누는 게 이제 많아요.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세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 직접 나눗셈, 두 번째 완전 조립, 제법, 세 번째 곱셈. 나머지 정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코스로 가보도록 합시다. 집에 빨리 가봐야 돼. 집에서 뽑기가 기다리는데 자, 뽑기가 싫어. 아니, 이제 이거 다 배운 다음에 시험까지 보고 가셔야죠. 아, 마지막, 오늘 시험까지 맛을 보고 가셔야 돼. 시험 보면서 하는데 티 보면 쓴 거. 자, 그럼 이제, 자,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아, 직접 선생님이 어렵대요. 약간 어렵대. 음, 왜 어렵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자.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식의 나눗셈을 딱 하면은, 와, 할 수야 있겠지만 저걸 진짜로 해야 된다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이제 조립제법을 딱 배우게 되면, 우와, 이렇게 좋은 길이,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두 번씩, 두 번 풀어보겠어요. 트와이스. 그러면은 아마,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인제서 알려준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거야. 자, 직접 나눗셈 해보자. 방금 했던 거.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하면, 자, 일단은 x제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뭘 곱해? X. x를 곱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빼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2x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x에다가 뭘 곱해? 마이너스 2를 곱하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에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 땡땡땡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지금부터 이제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계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계수만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계수를 적어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그지? 네. 조립제법을 쓸 때는 여기를 좀 사이를 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적어요. 어떤 수를 적냐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야? 0, 1. 1이죠. 그래서 1을 1. 여기에 적습니다. 알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조립제법을 해봅니다. 보세요. 처음 1은 그냥 적어요. 그냥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야? 1. 그걸 여기다 적.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 네. 더하면 얼마야? 거의 마이너스 2. 아까 직접 나눗셈에서는 중간 계산이 뺄셈이야. 그런데 조립제법에서는 중간 계산이 곱셈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걸 여기다 적어. 그리고 이거를 더해.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작은 이응을 꼭 해줘야 돼. 작은 이응. 알았지? 작은 거. 작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몫이야. 어? 이게 나머지야. 어? 그래서 이 몫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상수, 여기가 1차, 뭐 그 다음에 있으면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x,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끝. 그러면 이제 몫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몫이 x 마이너스 2, 나머지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X. 똑같다고. 쌤. 그. 뭔지 알겠지? X. 어. 훨씬 쉽네. 쌤,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구나. 이 공기가 너무 좋았다. 한 번에 이해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한 번에 이해를 못할 텐데. 정말 자시야. 원래 조립비법은 같은 유형을 4번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 쌤, 그래도 이해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러면 나중에 반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좀 알겠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검산식이 정말 중요해요. 검산식. 이게 우리가 숫자 나눗셈에서는 검산식 거의 안 쓰잖아요. 다음식 나눗셈에서는 이 검산식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검산식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 가서 왜요? 이 말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검산식 잘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가 있겠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영어인지? 인가라비움 레즈비움이야.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2를 해보도록 하자. 예. 자, 그러면 이 수들을 적는다고 그러면 2, 1, 마이너스 5, 4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을자를 하고 여기 앞에다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적으라고. 네. 얼마? 그렇지. 2를 적어주는 거예요. 알았지?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처음 2는 그냥 내렸으라고. 처음 2는 그냥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얼마야? 그걸 여기다 적으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 그럼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곱해. 얼마야? 10을 적어요. 그리고 이 여기를 더해. 그럼 얼마야? 5. 그 다음에 또 곱해. 얼마야? 10. 이걸 더해. 14. 그리고 작은 니은을 하라고. 알았지? 네. 그러면 여기 이게 이게 나머지. 그래서 이제 몫이 얼마가 되냐면 255. 자, 여기 3도 여기 x 제곱을 붙인다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그리고 나머지 14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나눗셈은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땡땡땡 1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검산식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자,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그리고 플러스 14 자, 이렇게 검산식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저기다? 자, 뭔지 알겠지? 그러면 진백금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그 풀이 과정은 그 책에 다 적어놨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예. 자, 그래서 조리제법은 원래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원래 없었어 이거를. 자, 여기 보자. 자, 이제 이거를 또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 3차가 있는데 그냥 바로 1차로 가잖아요. 예. 그럼 여기 지금 2차가 없죠. 이었습니다. 네, 아까 직접 나눗셈에서는 띄어쓰기를 했죠. 제가 먹었어요. 자, 조리제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어있는 차수는 0을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자, 1 적고 그다음에 0, 마이너스 5, 1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니은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 값을 적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묶는다고. 네? 이게 0이 되는 x 값을 적어준다고.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 적는 거야. 여기에 적는 게. 음식이야. 자, 그러면 2를 내려 쓰죠. 그 다음에 곱하면 얼마야? 자, 마이너스 2 적고요. 더해주죠.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4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야? 2, 2 2. 더하면 3. 3 이렇게 되지. 그리고 작은 니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러면 몫은 나머지가 두 자릿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몫은 예. 자, 여기 상수 상수? 쌍수. 상수. 난좀 제이는 네. 정상. 안 들을 거면 나가. 자, 상수 1차, 2차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게 몫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땡땡땡 3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산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검산식을 만든다. 알겠죠? 선생님, 근데 다 전화에 검산식도 써야 돼, 이거? 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적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예, 맞네. 자,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 조리제법의 마지막 문제는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의 보스야, 보스. 진짜. 진짜 우리 뭐야? 자, 가짜 4x 문제 세제곱. 그렇지. 진짜 우리 뭐? 그게 보스야. 보스는 본체를 숨기고 가짜를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되다. 진짜 너무 혼란스럽다. 자, 그런 그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잡아놨는데 그건 사실은 본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체를 또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프로파일링. 자, 보세요. 이제 평범하게 조립제법을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수들을 쭉 적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x가 얼마야?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줍니다. 응. 분수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 4 내려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곱해. 이런 거 할 때는 행복해.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곱해서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네.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네. 여기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네. 곱하면 2가 되죠. 네. 더하면 3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딱 보고 몫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와. 예반데. 아니 시킨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네. 근데 답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의 최후 단계는 다른 조립제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냐? 이거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아, 다른 문제들 딱 봐보세요. 다른 문제들 보면 나눗셈을 할 때 x의 개수가 사실 다 1이었던 거야. 좀, 오, 그런데 이거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네.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것을 조립제법의 최후 단계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구해진 몫을 이 x의 개수로 한 번 더 나눠야 진짜 몫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짜 몫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몫은 이 x의 개수 2로 몫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걸 쭉 나누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 나머지는 안 나눠. 만약에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틀린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분수로 나타내. 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땡땡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크네.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산식을 써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1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검산식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근데 진짜 몫으로는 못해요. 어? 진짜 몫으로 검산식은 못해요. 진짜 목수로 검산식 썼잖아. 전, 근데 그 가짜 목수로는 안 되는 게, 자, 여기다 그러면 가짜 목수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가짜 목수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처음에 이걸 전개했을 때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요? 8x 세제곱이 나오죠. 여기는 4x 세제곱이잖아. 바로 그냥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나락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진짜 몫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몫을 써야 맞는 답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진짜 몫이 몫이에요. 그럼 몫을 왜 몫이라고 써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을 때는 얘가 몫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몫이 진짜 몫이 아니었던 거지. 그 진짜 몫을 새로 또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최후 단계라는 문제. 알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조립제법 문제를 지나갔습니다. 둘 다 써야 돼요. 때. 아니지, 진짜 몫만 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다행이야, 이제. 자, 나머지 정리.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알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무슨 의미야? 피타고라스가 그렇지. 피타고라스가 정리한 정리,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럼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정리한 정리야? 네. 그러면 조립제법은? 조립제라는 사람이 만든 법이야? 입제. 리즈요. 입제요.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주 물어볼 겁니다. 나머지 정리가 뭐야? 나머지로 정리하는 거죠. 이게 나머지. 그게 아니고, 이거 아직 안 수학에서 정리라거나 법이라거나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거를 뭐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리라는 것은 구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어떤 거라고? 정리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아니 우리 지금까지 나머지 구하는 방법 다 했잖아. 직접 나눗셈도 하고 조립제법도 다 하고 그건 목돈하고 나머지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의 특징은 뭐냐면 나눗셈을 하지 않고 오, 선생님, 근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 구하는 방법이 아니지. 그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정리가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정리는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정리했단 자,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나누기 안 하고 나머지 어떻게 구해? 분수로 대입해가지고. 오. 나눗셈을 하지 않고 숫자를 대입하여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는 신기한 방법. 그거를 나머지 정리를 합니다. 줄여서 그냥 나머지 구하는 방법. 알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리제법과 비교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 해서 나머지를 구한다고 하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나머지를 구하려면 직접 나눗셈하고 조리제법이 있는데 조리제법이 쉽잖아. 조리제법을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고 이게 0이 되는 x값 1. 그러면 최초 1 내려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나머지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x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선생님, 근데 나머지를 좀 더 멋있게 그 뭐지 입전하는 방법 없어요? 자, 없고. 자, 집중하세요. 자, 휙 지나갑니다. 딱 시작하면은 5초면 끝나. 잘 봐. 네, 잘 봐. 시작. 예. 자, 이게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예. 2를 여기다 대입해. 오케이. 네. 계산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3 빼기 1 얼마야? 3. 밥. 오, 다른 방법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쉽게 나오면 다른 방법은 왜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머지 정리에 약점이 있지. 무슨 약점이냐? 나머지 받기 전에 그렇지. 일단 나머지만 뭐? 없으면 못 구해. 병신이네. 그렇지. 아니, 그냥 여기 이렇게 목표 구하고 나머지 구하고 둘 다 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걸 또 배우냐? 왜냐 하면은 나머지만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와. 나머지만 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1초를 줄일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 돼. 생각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풀어. 아, 근데 정신 못 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셔. 그렇게 정식으로 다 구하라는 문제가 별로 안 나오고 그냥 나머지만 구하셔. 나머지만 찾아라. 나머지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해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그냥 숫자만 딱 대입하면 나머지가 된다. 그러면 왜 숫자를 대입했는데 나머지가 나오느냐? 왜 숫자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검산식의 비밀 때문에 그런 거야. 검산식의 비밀. 그래서 검산식이 중요한 거예요. 검산식이. 방금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여기 검산식을 써봐. 검산식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게 검산식이잖아. 네. 자, 다시 x제곱 -3x -1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게 검산식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네. -3만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3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0으로. 없애버리면. 그런데 이걸 없애는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1. 2를 대입하면 이게 없어져서 나머지만 남게 되는 거야. 와.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의 원리입니다. 나머지는 기호 같은 거 없어요. 있어요. 나머지 있어요. R이 나머지 있잖아. 아유. 리던던트. 아유. 자, 그래가지고, 자, 나머지 정리 원리. 나머지만 필요하면 되니까, 나머지만 어떻게든 건져내면 되니까, 나머지를 몽땅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없애는 방법이 이게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정리는 또 장점이 뭐냐면, 얘는 나머지 정리의 최후 단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원리가 딱 하나야. 이게 0이 되는 x를 대입하면, 걔는 나머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2에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 값이니까 얼마? 그래서 2를 열심히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 2를 대입을 하면 16 더하기 4 빼기 10 더하기 4. 이걸 계산을 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 14. 그러면 얘는 나머지라는 거야. 쉽죠? 쉽다고. 그래서 정답이 14잖아. 그렇지, 쉽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눗셈을 안 해. 그리고 숫자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와. 자,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에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정답 3. 대입을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을 하니까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4분에서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1과 같이 없어지니까 3이 나온다.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눗셈에서 뭐뭐 배웠어요? 뭐뭐 배웠어? 곱셈 어, 곱셈. 직접 나눗셈, 조립제, 그렇지. 대리비, 고립제법, 그리고 나머지 양. 그리고 나머지 정리라는 거를 배웠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구하는 것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은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요.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요. 얘 혼자 찐인데. 자, 난이도가 여기 직접 나눗셈이 얘가 좀 복잡했죠. 네, 약간 어려웠어요. 약간 어려우지. 그리고 조립제법하고 나머지 정리는 쉬워요. 그리고 대신 계산 방법이 중간에 계산하는 방법이 직접 나눗셈은 대리, 뺄셈을 쓰고 더하기, 더하기를 쓰고 대입, 이거는 대입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약점, 제한 조건, 약점. 없다. 직접 나눗셈은 그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든
쓸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앞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빌리브. 아주 튼튼합니다 그냥 어떤 앞조건 속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좀 허약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립제법하고 나머지 정리는 둘 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하십니다. 이게 1차식일 때. 네.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축하. 조립제법하고 나머지 정리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할 수가 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왜 하느냐? 여러분한테 사실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누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주로 1차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은 잘못 만들면 그냥 쉽게 답이 없다가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짜여진 문제들만 나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1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다 짜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가끔은 답이 없나요? sometimes. 잘못 만들고 잘못 만들 때 있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엄청 본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세요. 나 지품만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시계 나눗셈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자, 1번부터 4번은 직접 나눗셈으로 하시고, 그러네요. 자, 5, 6, 7번은 조립제법으로 하시고, 자, 공산식을 적어요. 8, 9, 10번은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하면 돼요. 자, 빨리 해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절대 앞장을